관리 번호 3번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관리 번호 3번 수업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창의력 쑥쑥 생각이 쏙쏙 즐거운 기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이 한 2카트 정도 있어서 PPT 선생님이 사진을 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북에 있는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리 은상이나 혁수 안 보이면은 아이북 켜가지고 봐도 괜찮아요. 자, 보이는 사람들은 앞에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맞아요. 앞에 있는 사진 두 개는 옛날 전화기와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옛날에는 왼쪽에 있는 게 옛날 전화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최신에 쓰는 스마트폰인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나요? 우리 발명가를 꿈꾸는 규남이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규남이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전화기로 전화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푸시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전화기였는데 요즘의 스마트폰은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를 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어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규남이 수업 잘 따라와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기서 건축 설계사를 꿈꾸는 유경이도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경이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나요? 우리 유경이는 전화기의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소형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쌤이 하나를 여러분들께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 큰 전화기 그리고 뭐 버튼을 눌러야 되는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소형화되고 또 스크린이 터치로 변할 때까지 어떠한 무엇이 발달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세원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우리 세원이는 이 핸드폰의 크기가 변화되고 기능이 변화하는 게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 또 기능들이 또 변화했다라는 것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세원아, 선생님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원이는 그러면 과학과 기술 그리고 기능이 각각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그쵸. 비슷비슷한 것 같고 또 말들도 비슷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어때요? 수업 들을 준비 다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선생님이랑 학습 목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에 보면 학습 목표 선생님이 두 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학습 목표를 같이 낭독하면서 무엇이 키포인트일 것 같은지 동그라미로 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술, 기능, 과학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이 첫 번째 목표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 제품을 탐색하고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두 번째 학습 목표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읽으면서 악센트를 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 참여해 봅시다. 어때요? 가능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기 첫 번째 활동인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아까 우리 세원이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핸드폰이 변화가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과학입니다. 우리 과학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 건아가 과학하면은 어려운 실험이나 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이름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좋은 접근이에요. 과학하면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우리 과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과학의 정의를 선생님이 한번 학습지에 갖고 오긴 했지만 칠판에다 적어오면서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자, 과학이란 따라 읽어줘도 됩니다. 자연현상이나 또 원리가 아니죠. 사물을 탐구하고 원리를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과학을 말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나요? 혹시 쌤이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쌤 저는 이거 다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 조용한 걸 보니까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과학에는 생활 속에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친구 있을까요? 그러면은 쌤이 바꾸도록 할게요. 쌤이 과학 그리고 기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우리 개별적으로 그 생활 속 예시를 선생님이 설명 듣고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괜찮나요? 좋아요. 자 그럼 과학 다음에 무엇이 있죠 학습지 지금은? 맞아요. 우리의 교과명인 기술이 있습니다. 자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기술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기술이란 교과가 그리고 기술이란 단어가 좀 정립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우리 태겸이가 얘기를 해보고 있다고 손을 들었는데 우리 태겸이는 기술이 어떤 것 같나요? 태겸이는 기술을 뭐 이렇게 머리 자르는 스킬, 무엇을 고치는 스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겸이가 말한 기술도 좋은 접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은 영어로 따지면 스킬보다는 테크놀로지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칠판에 보이는 것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함을 살아가면 느껴요. 맞죠? 근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활동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술이란 무엇일까를 대비해 보았을 때 선생님의 설명이 어떤 것 같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까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란 선생님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해 보았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학습지에 그대로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적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대로 적어봅시다. 자, 세 번째로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능은 무엇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학과 기술 기능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개념 밑에 있는 생활 속 예시 부분을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준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채워본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워본 활동 시간 선생님 10분 줄 테니까 앞에 있는 타이머 보고 시작해 봅시다. 띡! 우리 혁수는 과학의 생활 속 예시를 잘 알고 있나요? 과학 속에 있는 생활 속 예시가 잘 찾아지나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줘볼게요. 혁수는 더우면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쵸. 땀이 나죠. 그럼 땀이 나고 땀이 식으면은 몸이 시원해지죠. 그쵸? 그것은 왜일까요? 그렇죠. 땀이 날아가면서 몸이 몸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과 기술 기능의 정의를 찾아보았을 때 과학의 원리를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보고 혁수가 생활 속 예시를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PPT를 한번 볼게요. 주어진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기술의 생활 속 예시를 잘 찾아낸 학생이 있으면 쌤이 손을 들고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우리 재문이가 선생님 저는 기술의 예시가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재문이는 기술의 생활 속 예시를 무엇이라고 들었나요? 재문이는 기술의 생활 속 예시를 자동차 또는 비행기라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문이가 말한 이 생활 속 예시 두 가지 자동차와 비행기는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왜? 자동차가 탄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걸어가거나 말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뭐가 있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이나 환경을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자동차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문이 아주 좋은 기술의 예시를 찾은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한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활동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학습지 자료 3번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는 과학 기술 기능 중에 우리 기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료 3번에 보면은 같이 보면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가, 또 이 제품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라는 선생님이 질문을 가져와서 학습지를 채워보고자 해요. 이것은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별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 각각의 어떤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북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우리 항상 해오던 활동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모든별로 다투지 않고 협력해서 모든 학습의 의미를 생각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활동 진행하는 시간 3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색과 다양한 토의 결과를 통해서 학습지의 즐거운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분 타이머 설정하겠습니다. 띡! 자, 우리 1조는 잘 하고 있나요? 선생님 1조는 어떤 기술이 이 무선 이어폰에 잘 들어갔는지 무선 이어폰을 찾았는데 이 무선 이어폰에 어떤 기술이 들어있는지 잘 찾았는지 궁금해요.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이게 좀 어렵군요. 그러면 이 무선 이어폰의 등장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변화가 생겼는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꾸로 가면 조금 더 쉽게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델분들끼리 힘을 모아서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자동차 기술의 예시로 들어서 재문이는 기술이 어떻게 더욱 발전할까에 대해서 잘 찾았나요? 선생님이 궁금한데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우리 재문이네 주에. 기술이 더욱더 어떻게 발전될지를 잘 찾기가 어렵군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제시해주고 싶어요. 미래에는 친환경이 대세가 됐다라고 해요. 그 자동차가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자, 모두 다 했나요? 남은 시간 5분 정도 있는데 혹시 선생님 요거 도움이 필요해요. 선생님 이 점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저는 편하게 손을 들고 선생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길 바래요. 자, 남은 시간 5분인데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자, 5분 다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이 검색 엔진 찾느라 수고했는데 선생님이 이어서 하나의 활동을 더 주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많이 알아봤으니까 많은 기술적인 요소를 찾아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별로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학습지를 보고 있는데 맞아요. 학습지 자료 3번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활동 2번이라고 해서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탐구해보자 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 이 학습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모두먼들끼리 얘기를 해서 기술이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20분가량 얘기를 해보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과
발표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친구들과 동료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제시하는 시간 20분이니까 20분에 맞춰서 우리 기술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모든별로 토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20분 띡! 우리 사조도 모든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결과가 잘 도출이 되나요?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 도출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적어놓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적인 점을 적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는 기법이 PMI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것을 한번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아보는 게 어떨까요? 또 PMI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법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나라? 맞아요. 비슷한 ALU도 있었죠. 그 ALU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지지 않을 때 하나를 모아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이용해서 계속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20분이 모두 소진이 되어서 앞을 잠깐만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안내를 하기 전에 이 토의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한다고 했죠? 맞아요. 앞에 나와서 발표를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조가 남들 조한테 이것만큼 정말 자랑하고 싶다. 우리도 너무 잘해서 남들한테 이거 자랑하고 싶다 하는 조 있을까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보경이네 조가 나와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보경이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보경이가 하는 발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경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경이 발표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경이가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조에서 무엇이라고 의견을 모아왔다고 했죠? 맞아요. 보경이는 주는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사람들의 생활을 뭐 해준다고 했죠? 보경이네 친구들이. 맞아요. 편리하게 해주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발표에 대해서 선생님은 굉장히 칭찬을 주고 싶어요. 기술의 정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잘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발표하느라 수고한 보경이는 저에게 박수 한번 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우리 한 주만 더 받아볼 거야, 발표를. 혹시 있을까요? 아까 나란의 조에서 의견이 굉장히 대립이 되는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나란의 조가 그 의견을 잘 모아온 것 같아요. 나라가 발표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나라 혹시 나와서 발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 나란의 조의 발표도 한번 들어볼게요. 집중. 네, 좋습니다. 나라의 발표도 잘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나란의 조가 무엇을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말을 하던가요? 맞아요. 나란의 조는 기술이 대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나란의 조가 이 발표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발명가를 꿈꾸는 규남이가 발표를 하겠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규남이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규남이가 방금 뭐라고 했죠? 기술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기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란의 조가 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 발표가 굉장히 좋은 발표로 규남을 피드백을 해줬어요. 피드백을 해준 규남이와 발표한 나라조에게도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세원이한테 선생님이 물어봤었죠. 과학과 기술 그리고 기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우리 세원이가 대답을 하기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3반 친구 모두들은 과학과 기술 기능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좋아요. 목소리가 큰 걸 보니 아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의 제품을 탐색을 하고 기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아서 표현을까지 해보았어요. 맞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목표 2가지를 모두 달성을 해보았어요.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자유롭게 손들고 말해도 좋아요.
오늘 수업이 블록 타임즈라 그런지 긴 수업 때문에 많이 지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에 가서는 손을 드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 이상입니다.